다시 한번 제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면 이 절차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 그런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매우 위급한 비상의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법원의 판단도 당의 재량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후보를 뽑았는데 그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뭐 전략공천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 교체가 아니고 저희가 애당초 구상했던 절차는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그 단일화 과정을 저희가 끝까지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다. 왜냐하면 저희가 김문수 후보님께 애당초 말씀을 드렸던 것은 5월 7일까지 결단을 내려주셔야지 그 이후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김문수 후보님이 5월 7일을 넘기면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김문수 후보님이 잘 알고 지속적으로 시간 끌기를 해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님이 단일화는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못하겠다. 뭐 일주일 뒤에 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 것도 일주일 뒤에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저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선거비 보전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김문수 후보님이 다 아시면서 이렇게 계속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도 저희는 저희 당원에 대한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까지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희는 후보 등록 끝까지라도 단일화를 하는 것이 저희 당원과 당원에 대한 도리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단일화를 하겠다고 너무나 여러 차례 공언을 해왔고, 그것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것을 TV토론에서 잘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3의 후보와의 단일화가 아니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저희 이 방송 토론을 주관한 방송사에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단일화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아닌 제3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것이라면 저희가 어젯밤에 뭐 1시간 공고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진행한 이 절차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닌 협상이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한덕수 후보 측과만 단일화 협상을 합니까? 어젯밤에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을 하다 끝내 결렬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협상의 단일화에 들어와야 되는 다른 모든 원하는 후보들도 그럼 들어와라. 그래서 룰 미팅을 하자. 그게 맞는 것인데, 이거는 저희도 알고 김문수 후보 측도 알고 한덕수 후보 측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사실상 어제 법원이 저희는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 뭐 이미 기사화가 됐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될서 볼 수 없음. 두 번째,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의힘이 당헌 74조 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는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물론 5월 7일 이전에
저희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이 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는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두 후보 측이 합의에 기반한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끝까지 두 후보 측의 협상 타결을 저희는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김문수 후보 측이 이 뭐 단일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그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또 물리적으로 어젯밤 12시 이후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진행한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이번에 전당원 조사 관련 문항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 이름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단일화 안 이루는 어떤 전당원? 그 지금 진행되는 전당원 여론조사이셨습니까? 예, 예. 그 한덕수 후보의 변경에 찬성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김문수 후보 이름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거 한 번 더 다시 단일화 할 거냐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잠깐만요. 어떻게요? 그 단일화 했을 때 이제 단일화 반대를 눌렀을 때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혹시 단일화 한 번 더 절차라는 게 뭐죠? 단일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그래도 한 번 더 좀 물어보는 절차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잠깐만, 오늘 묻는 거는 단일화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찬성하십니까? 정말로 반대하십니까를 물어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찬성하십니까는 물어봅니다. 예, 예. 두 번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원 제74조 2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도 좀 사실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ARS에서 당원 74조 2항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 당원 74조 2항에 대한 판단은 저희 당 비대위에서 했습니다. 어제 회의에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가 후보 측이 보인 행동들이 74조 2항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적어도 저희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님이 경선 과정에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일화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이 부분도 저희 당원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저희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특히 후보 등록 시점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믿느냐라는 당원 투표를 실시했고, 저희가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아시는 것처럼 그 두 후보의 경쟁력 조사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많은 과정들, 특히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상의 그 당의 절차를 불법적인 절차로 계속 비판하고, 이런 부분들도 역시 그 당과 우리 당원들과의 신뢰관계를 명백히 훼손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가처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그 당이 할 수 없는 것들이냐에 대해서 당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법원이 판단해 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에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에 당정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이게 이제 한덕수 후보가 당의 후보로 되는 게 괜찮은지. 어젯밤에 입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정 이후로 입당을 10일 했습니다. 이전인데. 아니요, 오늘 새벽에 입당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이면 오늘은 한 10일이랑 11일이 후보 등록 기간이에요. 그 부분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 추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후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건 괜찮다.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두 고맙습니다. 번째 질문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사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은 어떻게 대치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형식 논리로 저희가 지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지금 어제까지 저희 후보였던 분이 당사에 계신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고 또 전국위원회에 내일 아침에 의견을 물어야 되고 그 비대위 결정을 거치고 선관위의 최종 결정을 거쳐서 비대위에서 후보로서 최종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뭐 김문수 후보님을 당사에서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당장은 일단 후보 자격을 상실한 걸로 봅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원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밤에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한 그 비대위 추인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 밤 10시에야 비대위가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전국위를 열어서 한덕수 후보를 추인할 것인지 그 의견을 묻고요. 전국위의 의견이 취합된 결과는 11시에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6시에 비대위 회의를 하고 17시에 선대위 회의를 다시 개최합니다. 예. 그러면 17시 선대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후보가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예, 10시부터 21시까지 ARS 투표. 예, 예. 두 문항입니다.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하십니까? 하고 또 그걸 이제 반복해서 묻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로 변경하여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묻고 지금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시. 아니 과반이라고 봐야죠. 예, 예. 모든 의견은 과반이니까. 예, 예. 그러면 부결된 겁니다. 그럼 후보를 김문수 후보님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김문수 후보자 후보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물었기 때문에 후보 변경 일단은 당원 후보 자격을 박탈을 하지 않으면 이 투표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 변경을 물었기 때문에 후보 변경에 반대하는 당원이 더 많으면 변경을 못 하는 거죠. 예, 예. 아니요,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이 됐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해보면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의 선택적이었다는 점에 대해 크게 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취소 근거도 무소속 후보와의 여론조사가 좀 상당한 근거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법적이나 절차적 검토를 다 거치신 건지. 저희는 예 절차 법적인 검토 다 거쳤고요.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 또 특히 정당의 그 후보를 내는 문제는 정당의 정치적 결단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저희 비대위 결정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저 개인의 의견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가장 중대한 사유는 본인이 약속했던 사실상 저희 당원들에게 약속했던 후보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선 후보를 모시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당원들과의 약속을 심각하게 훼손한 후보가
과연 후보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결단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후보 자격이 없지만 건당 투표에서 50%를 넘기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다시 아니요. 절차는 다 진행됩니다. 예, 다시 열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전당 투표 결과에 대한 이제 의결을 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 그렇게 되겠죠. 예. 계속 유지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상 당원들에게 약속했던 후보 단일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를 중대한 사유로 보신 건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단지 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아까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지속적으로 그 74조 2항의 판단에 대한 논거는 오늘 비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자회견문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방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대통령 후보실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하시는데 대통령 후보실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그 신청한다고 부분은 뭐 법원에 내시면 뭐 그대로 대응해야죠. 마지막으로 당 일부에서는 지도부가 단일화 과정에 대한 책임을 좀 삭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세 위원장님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뭐 본인의 거취 문제에 연연하시는 것은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일부터 당장 선거 실무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 당원들이 이 부분은 뭐 참고의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뭐 저희 지도부가 지금 뭐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연해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대선을 치렀으면 책임을 물을 일도 없죠. 그런데 지금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실상의 독재의 전 단계로서 밖에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행태들, 특히 뭐 전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한 개인의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쏟아내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법원을 청문회장에 세우고 이런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가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지지자와 당원들의 그 명령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안위만 지키고자 했다면 이런 무리한 정말 그 일을 안 해도 그냥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었겠지만 이번 경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시작된 경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원과 지지자들의 열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 그런 열망을 배반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본인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는지를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나 당연하게 본인 입으로 밝힌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었고 그런데 지난 5월 4일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단 한순간도 당원들의 그런 의지에 부합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결단의 상황에 와 있다는 것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필요한 법적인 검토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하고 하는 일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엔. 당원들이 바랬던 거는 단일화 이렇게 강제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아니라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라는 비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밖에 단일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